가치라는 게 얼마나 게다가 시간이 따르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유동적이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사람을 허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원래는 뭐 인지심리학 관련해서 옛날에 뭐 어쩌다 어른이 이제 새밭이든 뭐 여러 가지 심리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게 팬데믹 이후로 어느 순간 교수님이 투자 관련 심리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네. 야, 이 심리도 트렌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제 전공이 네. 이제 머니터리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금전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인지심리학 내의 한 분야인데,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한 분야가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 그리고 또 그 디시전 메이킹에서 또 중요한 분야가 또 이제 그거를 어떤 의사결정이냐, 머니터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메디칼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폴리티컬 디시전 메이킹, 정치적 의사결정. 근데 이제 저는 금전적 의사결정이 전공이.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이제 들어가는 단어가 뭐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이제 위험 감수, 그다음에 머니터리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금전적 의사결정에서 어떤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느냐, 모험을 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썼었어요. 그런 걸 공부하셨던 분위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금전적 의사결정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역량이 있다면 참 높이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금전적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시점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뭐에 그 도망다니는 구석을 만드는 게 뭐냐면 뭐 이거는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계신 서원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을 쓰셨고 아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동 심리학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저 자신도 여전히 그래서 늘 궁금하고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요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금전적으로 좋은 결정이냐. 보세요. 이게 확률과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인간이 참 알고 싶은 게 확률과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1억 원 딸 확률이 100%. 한 게임에 이게 게임 A. 게임 B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꽝 1%. 그러니까 정리하면 A는 확실히 100%로 게임 A는 확실히 100%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고 게임 B는 변수가 좀 있죠. 89%로 1억 원, 10%로 5억 원, 꽝 1%. 저 89% 1억 원이요. 그러니까 B 두 번째 게임. 그렇죠. 근데 A 선택하는 분도 꽤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1억 원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고민은 뭐냐면 아니 계산을 해봐. B가 더 좋은 거잖아. 그렇게 해서 B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그렇죠. 네,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이러면 A 가시겠죠. 잠깐만요. 그럼 게임 A가 1조 원 100%, 뭐 1억이든 100%든 그럼 게임이 이제 그 B가 89%면 89% 왜 선택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아까 1번을 100% 잘못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거 8, 9, 19% 그건 줄 알고 그걸 선택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게임 A는 확실하게 무언가를 갖는 거고 100%. 그런데 게임 B는 변수가 있고 아무것도 못 가는 뭔가가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대 가치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89%로 1억 원이면 8,9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0%로 5억 원이면 5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억 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A를 선택하느냐? 나 1억만 있어도 충분해. 괜히 1억 못 가지는 B에서는 1%에 걸리면 1억도 못 가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죠. 난 1억 원이면 충분해. A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A에서 B 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A 100%로 1억 원, 게임 B 89%로 1억 원, 10%로 5억 원, 꽝 1%. 게임 B죠? 그러면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A와 B 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100% 1억 원. 그렇죠. A 선택하시겠죠? 그럼 다시 또 낮춰볼게요. 게임 A 100만 원 딸 확률 100%. 100만 원. 예. 게임 B 100만 원 89%, 500만 원 10%, 꽝 1%. 이러면 좀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기대 가치는 A보다 B가 더 항상 높지만 아이씨 1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B가 땡기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1억 원쯤 넣고 봤을 때
어떤 분은 손 들어보라고 하시면 어떤 분은 A요, 어떤 분은 B요 라고 하면서 야, 이게 더 계산해봐. B가 더 좋은 게임이야. 그럼 A 선택하신 분들은 야, 어쨌든 1억 원이면 큰 돈이야.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없는 거죠. 네. 내가 이 모든 투자나 모든 금전적 의사결정에 네. 제일 중요한 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A라는 만약에 돈이, 그러니까 A 게임에서 1억 원 난 확실해 괜찮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1억 원이면 나는 10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어. 게다가 그게 맞아요. 그럼 그분은 A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나는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 그쵸?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B 할래. 그것도 틀린 답이 아니죠. 왜? 매일매일 A, B의 선택 상황이 벌어지니까. A, B를 한 번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날들이 이틀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네. 게임 A 100억 원, 게임 B 100억 원, 500억 원, 꽝 1% 이렇게 놔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분들은 무조건 B를 선택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주 선택하니까 어차피 평균으로 가면 한쪽은 100억이고 한쪽은 140억에 가까운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기회가 또 얼마 있느냐. 이것도 변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기회가 적을수록 A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많을수록 그냥 B.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그래서 일반화시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해라 라는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종합을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가치에 대한 판단에 능력이 없는 분들은 네. 답을 모른다는 거고 답이 없다는 뜻이 돼버려요. 진짜 노답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신다는 거죠.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저 평생 진짜 돈도 거의 안 쓰시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하셨어요. 네. 그래서 강남의 테란노에 1,000억 넘는 건물을 사셨어. 다음에 돌아가셔요. 바로요? 네. 왜냐하면 70년, 80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1,000억짜리 건물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분들의 삶을? 꽤 많이 봤거든요, 저 이런 분들. 자식 좋은 일하고 돌아가셨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진짜 돌아가시면서 한 분은 너무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병실 바깥에 있는 제가 그 심리학자를 하면서 이건 좋았던 점이라고 표현드리는 건 너무 이제 죄송스럽고 네네. 참 의미 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는 순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 48시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부자에서부터 권력자, 그 다음에 저 같은 평범한 그런 분들까지, 심지어 가난한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많은 재산을 만들어 놓고 몇 년 더 못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 병실 바깥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것들 좋은 일 시키고 내가 간다고. 너희들은 쓰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행복?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은 삶의 목표가 행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행복이 심리학자들이 목표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제가 서은국 교수님, 제가 왜 자꾸 서은국 교수님 언급을 드리냐면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에 관련된 많은 내용이 네. 사실 사실 우리나라 행복 심리학자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뭐 존경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존경하고 좋아하는 네네. 이제 저한테는 되게 몇 살 많은 말이 되게 어감이 좀 되게 특이하게. 왜냐면 나이 차이가 존경? 많이 안 나서 존경이라고 할게요. 그분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존경한다 그러면 너 나를 너무 지금 나이 든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까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시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분의 말을 제가 자꾸 인용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자꾸 이게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제 서은국 교수님도 다 인용하시고 또 통찰을 받으신 거지만, 네.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은국 교수님이 옛날에 사석에서 이러신 적이 있었어요. 자,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네. 갑자기 이 서은국 교수님이 땡! 틀렸다는 거 오답. 네네. 살려고 행복한 겁니다. 살려고.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그러니까 네. 사는 이유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표가 행복으로 가면 자꾸 뒤로 간다는 거예요. 목표가 행복이 되면 행복이 지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복.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버텨내기 위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수명이 의외로 길지 않은 것 중에 부자라고 무조건 일찍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런데 부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요즘 80대도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80년.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재벌 회장님들
제가 직접 뵌 분들도 많지만 직접 뵀던 적이 있던 분도 많지만 80세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맞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자, 근면성실하게 살자 당연히 좋죠. 근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근데 행복을 안 놔. 행복은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여기까지는 드렸는데 왜 그런데 끝까지 행복을 못 누리느냐? 가치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행복했는지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아까 다시 그 게임 A로 돌아갈게요. 게임 A 1억 원 딸 확률 100%. 네. 게임 B 1억 원 89%, 5억 원 10%, 꽝 1%예요. 그리고 이 게임은 1년에 한 번씩 와요. 네. 자, 지금부터 처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와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8일이죠. 2월 28일이면 녹화일 기준으로 내년 2023년 2월 28일 날 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임이야. 네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1년 동안 1억 원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A 선택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1억 원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예.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로 갈려요. 5억 원짜리 꿈이 있는 사람과 원래부터 꿈이 없었거나 소망이 없었거나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거나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왜? 5억 원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1억 원보다 그냥 5억 원이 크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1억 원도 못 쓰고 5억 원도 못 써요. 왜? 10억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돈을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큰 돈도 좋고 건물주도 좋아요. 네. 근데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느냐가 그 안에 없으면 에너지 재원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계속 큰 돈 나올 때까지 다음까지 가다가 결국은 힘들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불행하게. 예, 불행하게. 재밌는 건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투자자들이나 부호들이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갈려요. 그래서 왜 그 아는 사람들은 비싸고 아주 엄청난 거에 돈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들은 되게 소소해요. 그냥 값싼 청바지 입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들 다 먹는 음식 먹고 이런 거 많죠. 그렇죠. 그 서민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진짜 자기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진짜 자기네들이 좋아해요. 워렌 버핏도 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딱 좋아, 여기까지 딱 좋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벌 회장님이라도 20만 원짜리 설렁탕을 먹진 않아요. 그리고 20만 원짜리 설렁탕은 내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음식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솔직히 5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제 돈을 먹진 않죠. 5만 원짜리? 부자인 그분이 사주셨죠. 어디예요? 어디? 뭐 있어요. 저 강남에 어딘데. 네네네. 어디 호텔에 있는 중식. 네, 뭐 하여튼 호텔도 아주 비싼 호텔. 너무 맛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맛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재료 들어가고 특이하죠. 근데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아. 근데 나는 싫은 거야. 나는 7천 원짜리 짜장면이 최고야. 제가 네. 동네 짜장면을 자주 먹는데 한 번은 그런 게 있잖아요. 호텔에 정말 뭐 미슐랭도 있고 한 호텔에 중식당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먹었거든요. 탕수육이랑 짜장면 시켜서 먹었는데 동네 중식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2천 원만 저렴한 거 먹어보세요. 그럼 또 내 인생이 되게 후져 보여. 그러니까 7천 원짜리를 먹었는데 만약에 또 5천 원, 4천 원 이렇게 좀 더 싼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한테 딱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데 중식, 한식 다 그런데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초밥은 확실히 제가 알아요. 비싼 거가 제 입에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압니다. 네. 그치. 그건 재료를 너무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식에서 그걸 확실히 느껴요. 어떤 사람은 양식에서 그걸 확실히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한우에서 느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양고기, 어떠한 고기도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근데 양고기만큼은 제대로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투자도 잘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그 가치를 하는 거.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싸면 좋은 거, 돈 많은 게 좋은 거 이게 아니라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면 내가 행복해야 될 때 쫙 적정하게 행복해지면서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금전적 의사결정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야 될 때 더 중요한 건 안 가야 될 때. 고와 노고가 있어요. 고는 뭐냐?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노고는 뭐예요?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어요. 투자는 대부분 고만 가르쳐요. 대부분의 투자 강연들이. 이럴 때 사야 됩니까? 이럴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노고를 안 가르쳐요.
노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얘기가 디스크가 있는 분이 오셨어요. 환자분. 그럼 디스크 있는 분은 고보다 노고가 훨씬 중요해요. 건강 의자 사고 뭐 허리에 좋은 거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자세를 안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디스크에 좋은 뭐네 하면서 뭔 고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얘기가 참 재밌는 건 어떤 상당히 많은 질병이나 그런 질환이 뭘 안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뭘 자꾸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만 많아지고 환자만 탈진하고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노고가 중요할 때 오히려 고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가는 거에. 투자 심리학에서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이 팔아야 될 때와 안 팔아야 될 때,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와 사야 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힘들어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근데 그 가만히 있을 걸도 두 종류잖아요. 네. 내려갈 때와 가만히 있을 걸, 올라갈 때 가만히 있을 걸.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지금 흡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흡족함이 뭐예요? 가치 판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 원이면 충분히 행복해. 네. 라고 하면 저쪽에서 야, 좀 더 피곤하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리스크, 위험 감수하면 저쪽에 5억 원이 있어. 아니, 난 여기서 1억 원으로 충분해. 왜? 내가 했던 가치 판단이 내가 1년 동안 이 생활을 할 때 딱 있으면 1억 원이 최고야. 그럼 난 여기서 1년짜리 행복을 느끼죠. 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좋은, 다음번 의사결정이 왔을 때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불필요한 고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존리 대표님이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저는 주식은 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 약간 지금 따라하신 건가요? 잠깐 혼나겠다. 존리 대표님한테 며칠 전에도 뵀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고잖아요. 네네. 노고에 관련된 네. 게 바로 뭐냐면 가치 판단 잘할 때예요. 가치 판단 잘할 때. 네. 이게 갑자기 철학 강의가 돼서 죄송한데 어쨌든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두 가지만 더 궁금하게 하긴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 뭐 24시간, 48시간에 계신 분들 만나 뵌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뭐 좀 가난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중산층 그다음에 뭐 부자 또 크게는 뭐 재벌 회장님도 계실 텐데 돌아가실 때 당연히 뭐 개별로 다르겠지만 집단으로만 분류했을 때 조금 다른 게 있나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후회하는 게 다르다든가. 동일한 후회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그건 100%죠. 100%? 네, 100% 똑같이 하시는 후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할 걸.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모든 분들이 내가 더 못 가져서, 내가 더 못 누려서, 내가 더 못 벌어서 그 위치까지 못 가서 그걸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못 해준 걸 후회하세요. 근데 그 못 해준 사람이 가난한 분들이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걱정이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녀, 생계라든가 이런 거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좀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하시는데 좀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의외로 이게 먼 과거에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50년 전에 그 친구한테 너무 못하고 보낸 거. 동업을 시작했는데 뭐 그런. 야, 요거 지금 잘 이해되실 수 있겠다. 내가 떠나보낸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잘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네. 그만큼 누군가에게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따뜻하게 못했던 것 있잖아요. 따뜻하게 못했던 것에 대한 그 후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솔직한 순간에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난 분들은 내가 이미 의심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치르는 형벌 중에 하나가 남을 믿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부자가 되기 전에 그 큰 부자인 분들도 부자가 되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믿고 만나고 따뜻하게 만났어.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거나 아니면 내가 차갑게 대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신을 했다면 그 한이 50년 가는 거예요. 60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결국은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잘하지 못했고 좀 더 잘해줬으면 했다라는 그 회한을 안고 결국 우리가 떠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돈을 왜 버냐는 거예요. 나와 못지않게 중요한 타인을 위해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얼마 전에 신사임당 그분이 얘기하셨나? 근데 다른 분들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괜찮은 이유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자유라는 게 과연 나만 생각하는 게 과연 자유냐? 그럼 무인도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타인과 함께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게 어떤 분은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정말 돕고 싶은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은 나만을 위한 시간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한 삶이 공존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한 시간만 가지는 사람도 되게 힘들고 오래 못 가고요. 나만을 위해서 가지는 시간도 이것만 가지면 진짜 이것도 지옥이 올 수 있어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그래서 나와 타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타인 둘 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타인이 공존해야 돼요. 이 타인이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휘해서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정치적 시스템 내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나와 타인이 다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게임을 시켜보면 나와 타인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계란을 분산시켜요. 계란을 분산시키고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을까? 돈 쓸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원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어원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바구니가 여러 개면 계란은 자연스럽게 여러 바구니에 담기겠죠. 그렇죠. 그럼 바구니가 여러 개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이죠? 돈 쓸 데가 여러 군데인 거예요. 의미 있게 돈 쓰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가. 그리고 그걸 최소한 구분할 수 있는 게 나와 타인이에요. 나와 타인.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딱 큰 돈 벌으면 나 스튜디오 하나 만들고 혹은 진짜 내 도서 같은 거 만들고 쫙 이렇게 딱 할 거야. 라는 사람과 그거에 더해서 나는 그래서 큰 돈을 벌으면 어려운 작가들을 혹은 좀 형편이 어려운 음악가들을 뭐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공존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되게 재밌는 건 이 두 번째 유형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기가 좋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더더욱이나 그리고 게다가 재밌는 건 사람이 무언가를 투자할 때요. 무언가를 투자할 때 요거는 여기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전제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AI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니라서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살 때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아니면 뭐 그 외 뭐 코인이든 뭐든 우리가 할 때 요거를 잘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동반이 되는데 그 생각이 여러 가지니까 투자처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경제학이에요. 행동경제학이 뭐냐면 돈의 제목을 여러 개를 붙이면 통장도 여러 개로 늘어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등록금 통장.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결혼할 때 또 그때 좀 보여줄 돈. 왠지 이러면 같은 통장에 넣기 싫어. 그렇죠. 통장이 갈리죠. 다르게 넣어야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도 전반적으로 돈의 용처가 의미 있는 용처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왠지 투자도 자연스럽게 분산돼요. 그게 같은 마음의 통장에 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다양하게 투자한다라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소망이 있어요. 다양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수익률, 돈, 다 합친 돈 이것만 보는 분들은 분산 투자를 못하죠. 네, 분산 투자를 못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강렬하게 투자하면서 독해지든가 아니면 그 결과까지도 보기 전에 이미 한 방에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지금 순진한 얘기 아니면 뭐라 그럴까 이 개념적이거나 이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느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은 가장 실용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위시, 소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없고 단편적이다 못해 아예 없는 분들은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나머지 얘기는 만약에 근데 소망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질문들을 주시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꼭
반드시 이런 소망, 가치 판단, 확률에 대한 우리의 무지 같은 약간은 근본적인 얘기들이 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투자하는데 소망이든 그 이유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되게 수 중요합니다.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태인 경제교육에서는 그게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농담으로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한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니네가 그것까지 알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요즘 이제 제가 가끔 언급을 드리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뭐 두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참 주목받는 존재가 돼서 예, 저랑 아주 친한 한국을 잘 아는 게다가 그리고 한국인의 그 잠재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제 저랑 연구도 자주 하는 그런 유태인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심리학자들은 그 친구들이 난 니네가 위시리스트까지 가지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더 똑똑해질 거 아니야. 더 현명해질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정책적 제언도 그러는데 정말 GDP나 수익률이나 이런 아주 획일화된 이런 단일 지수 같은 거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그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GDP가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이신데 잠깐 검색할게요.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좋은 비유라서 이건 제가 인용을 정확히 해야 돼서 왜냐면 제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박등훈 소장님이라는 분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GDP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건 30살 넘은 성인이 신장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다. 키에. 30살 넘은 사람의 기량과 품격은 신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그건 잘할 때죠. 잘할 때. 개발도상국으로 잘할 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은 인덱스가 필요해요. 많은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그 올림픽에서 예전에 보면 이제 금메달 그거에 따라서 막 국가별 순위 같은 것들이 매겨졌는데 요즘에 점차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 때도 보면은 은메달 땄을 때 해설하시는 분들 동메달 땄을 때도 와 드디어 뭐 순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좀 더 지나면 역주하는 모습 자체로 예, 최선의 노력을 물론 지금도 그런 면으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참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잘 변해. 분명히 쟤네가 10년 전, 그러니까 8년 전, 뭐 10년 전, 뭐 이때 올림픽 때문에서도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가는 것도 너무 빨리 잘 받고. 그래서 저도 뭐든지 제대로 다이나믹한 나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10년 후에 또 이 내용을 또 나중에 누가 보시고 난 다음에 더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신기하게 뭐 새로 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근데 그 30살 때까지 신장에 집착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40도 키에 집착을 해서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170이 조금 넘어서. 그게요. 똑같죠. 김 작가님이나 저나 뭐 이제 사실 거기서 거긴데. 저보다 크시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지금 왜 10대, 20대, 30대인 분들 이제 그 키 때문에 좀 스트레스 저도 받았죠. 근데 키는 진짜 많이 받죠. 180이 넘는 분들도 받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위만 보이니까, 위만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180인 친구들도 그래서 185 정도 돼야 제가 보기에는 안 받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제 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188인 친구가 자기는 185로 평생 속이고 살아왔대. 188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하나인 사회인 거지. 저는 그래서 뭐 남자 185, 여자 168 이런 것도 되게 그런 문구 싫어하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 주위의 모든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 서로 연령차는 좀 있죠. 그 시점 차이는 있는데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쓰는 게 그렇죠. 나이가 들면 확실히. 자 보세요. 그걸 willingness to pay 연구라고 해요. willingness to pay, willingness to buy. 그러니까 willingness to pay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 다음에 willingness to buy는 내가 팔 의향이 있는 금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illingness to pay를 주로 연구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거에 민감한 김 작가님이 그거에 민감한 10대나 20대 초반이었다 치자고요. 누가 자기 2cm를 띄어서 여기다 올려준대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2cm를 더 얹어 드릴게요. 2cm. 네. 얼마나 더 그거에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금전이요? 네. 전 지불할 마음이 있는데 뭐 제가 10대 때보다는 확실히 낮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지금 나이에 제가 중요한 게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근데 0이 되는 순간 있죠. 2cm를 줘. 빵원. 됐어.
그쵸. 그럼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느냐? 이젠 2cm를 내놓으세요. 네, 내가 얼만큼 드릴 테니까. 왜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갔다가 제대한 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데 얼마면 갈래? 뭐 이런 얘기 서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저는 제대했기 때 말하지만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내 10억을 줘봐라, 100억을 줘봐라. 10억 안 가. 예, 안 가. 뭐 이런 가, 얘기하죠. 예, 절대 안 가잖아요. 사실 대부분 내 걸 내놓으면 얼마나 네가 준다고 했을 땐 거의 아무리 큰 금액을 불러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진 않지만 그 제 주위 친구들한테 가끔씩 야, 한 3cm만 나 줬어. 네. 얼마만 받을래? 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50대 들어가니까 야, 30만 원만 줘. 만약에 10대, 20대 때 3cm를 나한테 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30만 원 준다.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300만 원 말도 안 되는 거고 3천만 원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일단 3cm는 절대 못 드려요. 그러면 제 170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라는 게 얼마나 게다가 시간이 따르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유동적이냐.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사람을 허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가치. 그러니까 다양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토대 위에서 하는 투자와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에서 그냥 마치 왜 이렇게 그 계산기를 앞에 놓고 가는 것 같은 이렇게 보는 투자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우리의 삶을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투자를 왜 할까요? 좋은 삶, 철학이 있는 삶, 뭔가 자기만의 주관이 그런 선한 주관이 있는 삶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개별적인 그 이야기들을 할 때도 조금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해요. 네, 주제들 얘기할 때도.